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얌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스탠다드 아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후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페이트리온 통해서 변용훈님께서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트리온과 팟빵 통해서 후원 받고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행사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연이어서 개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어요. 네, 학교님 어떤 개발 행사가 취소되고 있나요? 잘 모르는데요. 일단 뭐 제가 들었던 거는 일본 쪽에서는 뭐 드로이드 카이기 이런 것들 취소됐다는 걸로 들었었고, 아, 그 드로이드 카이기가 아마 안드로이드 쪽에서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도 좀 네. 취소가 되고 있고, 한국 쪽은 사소한 세미나들은 다 취소된 것 같고, 네. 지금 큰 거는 뭐가 있었나요? 큰 게 한국에서 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AWS 서밋. AW 서밋 취소됐죠. 예, 네네. AWS 서밋이 취소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네네. 일본은 루비 카이기가 한 4월 정도에 열리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는 루비카이기는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네, 4월이라서 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한데, 근데 좀 그 발표문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문을. 예.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읽어보니까, 이게 큰 행사를 취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참석자 그쵸. 일정도 일정이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들이랑 관계도 있고,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루비카이 같은 경우는 지역 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취소까지는. 네.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외국 행사 큰 것들, 지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였나? 그것도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런 쪽을 보면 또 원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뭐 행사들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국내 AWS 행사 취소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네네네. 행사는 취소되고, 대신에, 그날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찬님께서 클라우드 클리닉이라는 온라인 행사를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WS에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약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시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네네. 질문하면 유튜브 넣어야 돼요. 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약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해외에서 그건 또 큰 거, 예, 그건 서밋이랑 별개는 아닌 거예요?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밋 대체하는 그러니까 걸로. 네, 처음엔 저도 이제 서밋이 대체되는 건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네, 네네네. 그냥 원래는 따로 준비를 하셨던 건데 이번 기회에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기대되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가 있어요. 개발자 행사 중에 잘 안 알려진 큰 행사기는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되게 매력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거든요. 잘 안 그런데 알려지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엄청 유명한 것 같은데. 네. AWS 리인벤트보다는 안 알려졌잖아요. 뭐 리메트는 워낙 음, 빌드는 워낙 클라우드만 유명하니까? 하는 거예요? 애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애저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네네. 우리가 너무 클라우드 쪽에 몰려 있어서 또 다른 행사들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네. 빌드 쪽은 이제 아직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주별로 확진자 발생 소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확진자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도 이렇게 좀 다른 것 같고 어느 주에서 열리는지가 그래서 좀 중요하고 라이터닥스 포틀랜드에서 열리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을 계속 좀 보고 있다. 그리고 파이콘 US도 여름인데 여기도 지금 영향이 있을까봐 좀 조심조심 하고 있고요. 제가 직격탄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4월 초에 첫 주, 둘째 주에 시드니에서 하시코프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원래. 하시데이즈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루는 튜토리얼 세션이 있고 하루는 그냥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이 되는 세션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직격탄인 이유가 원래 이게 하시데이스를 이제 홍보하면서 비용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스콜라쉽이라고 이름을 들어보면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비용적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4월 며칠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답장을 받았어요. 2일이군요. 2일에 답장을 받아서 지원해 줄게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그거 좀 웃긴 안 돼! 것 같아요. 좀 웃기다고 느꼈던 게 저도 그 소식 왜요? 듣고서 네, 아니 네. 그렇게 결정을 할 거면은 결정을 하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합격을 통보한 다음에 바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호주도 굉장히 네네. 급박하게 상황이 바뀐 게 원래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호주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막지 않겠다. 한국발 외국인 막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어제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호주도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호주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 시키겠다. 이렇게 좀 바뀌어서 외국 정부들도 계속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뭐 아쉽지만 나중에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좋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 그럼 이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된 거예요? 아니면 연기된 거예요? 연기됐고 대신에 4월 7일 날이 원래 컨퍼런스 날이었는데 그날 온라인 네. 이벤트도 하나 더 연다고 합니다. 아, 그럼 온라인 이벤트는 별개고 연기가 돼서 또 열릴 수도 있고 아직은 뭐 미정인 예. 상태인 거군요. 네네. 아, 맞습니다. 되면 좋겠네요. 저도 하시코프 컨퍼런스 꼭 가보고 싶은데 네네. 전 아직 기억도 나는 같이 아직도 가시죠. 이제 이번에는 잘 모르겠고 전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아웃사이더님이 전에 회사에서 같이 있을 때 그 하시코프 컨퍼런스 다녀오셨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하는 것도 하시데이스였나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 그건 하시콤프. 하시콤프 맞아 하시콤프 네. 네네. 거기 갔다 오셔서 이제 하시코프 로고가 찍혀 있는 테라폼 로고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헷갈리네. 그러게. 네. 테라폼 로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엄청 두꺼운 유리컵을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컵을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중에 하나예요. 튼튼해서 네, 튼튼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되게 튼튼해요. 얼마나 튼튼해요? 그냥 되게 좀 튼튼해요. 얼마나 튼튼하냐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좀 묵직하고 맥주 먹기 딱 좋은 컵이거든요. 모스 국기계로 몇 정도 되는 것 같나요? 네, 그래서 잘 쓰고 있죠. 아닙니다. 네? 아니 엄청 튼튼하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튼튼한가 해서 튼튼함의 정도로 뭐 튼튼함의 유리인데 정도로 오랜만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쵸. 그래도 던지면 잘하면 안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긴 와. 해요. 네. 그 정도? 네네. 아주 세게 던지면 깨지겠잖아요. 이야. 네네. 근데 너굴님 그렇군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다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게 미국은 이제 뭐 기업들에서 확진자 나오는 케이스도 좀 생겨가지고 이제 막 재택근무로 돌리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네. 보니까 확진자가 있던 건 아니고 그 MS 쪽에서도 킹카운티 쪽? 킹카운티가 어딘가요? 카운티쯤 가면 알기가 모르시나요? 어렵지 않나요? 그쵸.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혹시 아실까봐 카운티면 미국 무슨 회사니까. 동 이런 느낌인데
아, 네. 그래요?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 공지 근데 나온 킹 걸- 카운티는 검색해보니까 워싱턴에 아. 있는 카운티라고 하네요. 하나밖에 없나 봐요. 워싱턴이요? 네. 아무튼 뭐 그쪽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그런 공지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웹에 공개가 돼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뭐 애플이었나? 아마존이었나? 그쪽에서 아예 회사 내에서 확진자도 나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기사를 보고진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런 소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재택근무 더 많이 확장하고 있는. 근데 얘기 들어봐도 미국도 이제 기본적으로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아니면은 재택근무를 엄청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바뀌는 거 보니까 지금 재밌는 것 킹 같아요. 카운티를 보니까 워싱턴 음. DC, 전 순간 워싱턴 DC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워싱턴 주네요. 네, 아닙니다. 워싱턴 그래서 주입니다. 서부고 시애틀 근처라서 시애틀 그쪽은 근처에. 재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아까 네. MS 빌드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니까 2011년부터 예.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대체로 뭐 OS 업데이트나 뭐 윈도우즈 8 뭐 이런 거 발표 그런 쪽에 집중되어 네네.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클라우드로 이제 2018년부터 뭐 .NET 뭐 이런 것들 애저 이런 게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 일본어로 카이기가 뜻이 뭐예요? 카이기는 회의란 뜻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루비 카이기에서만 네네. 카이기를 좀 썼는데 네. 루비 카이기가 워낙 잘 됐어서 일본에서는 그거를 빌려다 쓴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소유권에 있는 예. 단어는 아닌데 당연히 이제 그냥 원래 쓴 데가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네. 조금 퍼진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행사들이 이럴 땐 참 어쩔 수 없죠. 예. 그쵸.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겠고 참석하려는 쪽에서도 이게 비행기를 끊어야 돼 그리고 이걸 말아야 돼. 단순 독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야, 이건 모르는 질병이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간극도 크니까 더 그쵸.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의사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어느 쪽에서는 이제는 좀 독감처럼 치사율이 낮다 보니까 그냥 좀 조심해야 되는 병 정도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경증 환자라고 해도 이게 갑자기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돼서 모든 지역에서 만약에 대구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경증 환자가 급속도로 폭발하면 코로나 경증 환자 때문에 일반적인 증상, 일반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 코로나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로 발전하면 일반적인 중증 환자들이 병상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어떤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의 도미노가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셔서 이게 참 전공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보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판단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도 이제 감염학회나 어떤 질병본부관리센터가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조용히 잘 있어야지. 모르니까. 사실 이 병에 대한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저도 최근에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그 뉴스페퍼민트 쪽에 올라왔던 기사 중에 하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번역 기사 올리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독감이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른 질병이라고 그런 글을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는 따뜻해지면은 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꺾일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이렇게 계속된다거나 했을 때
완전 다른 양상이 그렇죠. 열리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치사율도 지금 사실 알기 힘들죠. 왜냐하면 전체 확진자를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도 보면은 치사율이 높은 게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거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치사율도 정확히 모르고 이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독감이랑 코로나를 치사율만 놓고서 어떤 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경쟁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런 논지의 글이었거든요. 제가 링크는 걸어놓을게요.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 되게 인상 깊긴 했어요.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뭐 잘 모르니까 독감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위험한 네.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전 약간 한국의 추이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검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조금만 증상이 보인다거나 그쵸. 조금만 연관관계가 있어 보여도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음. 지금 숫자상으로 제일 정확한 건 오히려 국내 발생 현황 정보가 제일 정확하지 않나.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일본도 네. 뭔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매뉴얼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중국은 시작한 곳이니까 당연히 그쪽은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보니까 네. 유럽은 완전 또 유럽이 이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몇천 명 단위 되는 것 같던데. 유럽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가 1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감염자가. 네네. 지금 아마 저희가 공개가 늦어져서 이게 아. 랩핑이 네. 항상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사이트 보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저희 저번 주에도 3,800명 정도가 감염이 네네네. 됐고 사망이 148명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 전에 되게 많이 퍼져 있었나 봐요. 이탈리아랑 이란이 예, 이란도 꽤 많죠. 3,000명을 넘었네요. 근데 이란은 경제 제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최근에는 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를 뭘 쓰느냐를 많이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얌얌님이나 낙교님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나요? 포스트그레가 제일 일반적이지 않나요? 낙교님은요? 저희도 거의 포스트그레스를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거의 포스트그레스 쓰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요새는 다이나모DB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개 정도가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이나모. 저 구글 파라미터 스토어인가? 아니 아마존 파라미터 스토어. 아마존이요? 예. 네. 그 키밸류 DB처럼 쓸 환경 변수 저장하는 거 좀 씁니다. 검색이 너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검색 엄청 불편하죠. 검색 네. 근데 뭐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용도로 검색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많이 좋아진 건 아는데 예전에는 그게 전체 매칭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UI 상에서 일부만 매칭이 돼도 검색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저희도 ECS랑 EKS 다 메인으로 그 SSM을 쓰고 있거든요. 파라미터 스토어를. 그래서 약간 양이 좀 많아져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다루지? 특히 이제 메인 서버 같은 경우는 그 하나에서만 거의 100개씩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네요. 좀 어떤 식으로 나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EKS 넘어가면서 좀 많이 줄일 것 같긴 해서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동안은 거의 MySQL이 이제 표준처럼 거의 사실상의 표준처럼 사용이 되다가 갑자기 그쵸? 뭐 마리아DB 나온다 뭐 이러면서 분화가 되고 오라클이 어떤 이렇게 상용화, 상업화가 싫었던 사람들이 대안으로 포스트그레스를 제시를 했는데 마리아는 이제 빛을 못 본 것 같고 포스트그레스는 엄청 각광을 받아서인지 최근에는 뭐
아무런 고민 없이 다들 포스트그레스를 좀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MySQL이 8.0 새 버전을 냈는데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8.0 뭐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재미있어 보이는 기능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중에 한 세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듀얼 패스워드 기능을 지원한대요. 왜 듀얼 패스워드가 필요할까를 한참 생각해 보곤 있는데, 왜 필요할까요? 이거 핵잠수함 영화 이런 데서 보면 키 2개 동시에 돌려야지 핵미사일 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DB 테이블 드랍을 하려면 2명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거나. 네. 뭐 그런 용도인가요? 볼트를 사용하려면 키 3개를 가진 예, 3명이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건가요? 이거 뭐 써두신 거 듀얼 보면은 패스워드가 필요하지? 변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변경 그런 때문에. 용도로 써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홈페이지를 보고 그냥 예시 SQL을 네네네. 베껴오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retain current password 한 다음에 알터 유저로 패스워드 변경을 하고서 네, 디스카드 올드 패스워드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는 아, 네, 옛날 패스워드 변경을 할 때 예. 그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세션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원하면서 둘 다 살려놨다가 이제 나중에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너굴님이 써두신 예전에 그런 그런 느낌이지 용도가 않나? 있겠군요. 왜냐면 지금도 네, 네. 그냥 패스워드를 AWS 시크릿 키가 2개까지 되는 거. 그쵸, 뭐, 그쵸.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네네 뭐. 네. 크레덴셜이 갑자기 만료되고 새로 네네. 생성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이슨 더큐먼트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MySQL에서도 제이슨 타입을 저장하기 한 게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스키마 형태를 이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은 포스트그레스에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MySQL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스키마라는 건 제이슨을 넣는데 어떤 어트리뷰트에 어떤 타입의 값이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걸 강제할 수 맞습니다. 있다. 뭐 어떤 값은 필수인지 어떤 값은 뭐 옵셔널인지 이런 것들을 네네네. 지정해 놓고 그런 어떤 정의된 형식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시를 보면 실패하면은 체크 컨스트레인트 해서 violated 오류가 떨어지네요. 이런 기능은 참 좋아 보입니다. 제이슨으로 점점 많이 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규정되는 데이터는 좀 제한적이고 사실 규정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뭐 케이스 안 그러면은 테이블 하나에 필드 개수가 막 100개, 200개 돼버리잖아요. 그건 그렇죠. 뭐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라서. 근데 저는 사실 필드가 그렇게 많아지면 설계를 네네. 바꿀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 팀이랑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아주 제이슨 필드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분석하는데 네, 되게 그쵸?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 필드가 있고 어쩔 때는 없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다 체크하면서 만들려고 하니 뭔가 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나왔습니다. 거 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아니요,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희도 분석 뭐 애매하긴 하네요. 모르겠다. 네네네. 전 제이슨을 적극적으로 쓰진 않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제이슨 기능. 필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제이슨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쓰진 않는다. 네.
그래서 약간 옵셔널 할 때만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제이슨은. 아직까지 느낌으로.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쉘이 좀 바뀌었대요. MySQL sh라는 명령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모양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나. 근데 모양을 아직 올려놓은 곳이 없네요. 지금 실행해 찾아보니까. 보셨어야죠. 그래서 모양은 못 보고 있는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다분 죄송합니다. 코딩에서 해주세요. MySQL 8.0 무엇이 달라졌는가. 아니요. 관심이 아니요, 그러지 많으신 것 마세요. 같아서. 아닙니다.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동안은 이 오라클 때문에 MySQL을 싫어했다면 오라클이 지금 약간 두 손 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MySQL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필요한 용도로 맞춰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MySQL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바이라인 네트워크라고 약간 기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인터넷 언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에서 깃허브에서 1만 스타 받은 한국의 오픈소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한국의 오픈소스라는 게 읽으면서 약간 이해하긴 했거든요. 어떤 오픈소스가 한국의 오픈소스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긴 한데 벌써 뭔가 느낌이 한국스럽네요. 제목 자체가 너무 한국스러운데 이건 못 벗어나나 우린 영원히? 근데 뭐 아이디어를 제안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국내 오픈소스란 말은 이상한데 그냥 한국에서 시작한 오픈소스라는 느낌으로 얘기가 되면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Vue.js를 보면서 이건 중국의 오픈소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렇지만 Vue.js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인 개발자가 시작한 오픈소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1만 스타 이상 받은 그런 오픈소스들이 쭉 나오는데 FGF 아세요? FGF 워낙 유명해서 알고는 있어요. FGF는 뭐죠? 이 약간 좀 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죠. 넘기시는 거예요 지금. 너굴님 쓰셔놓고 리서치를 그렇죠. 해보셨어야죠. 네. 저도 근데 써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커맨드 라인상에서 네. 진부분 검색 가능한 도구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설명 보면 FGF is General Purpose Command Line Purge Finder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력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네.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진부분 검색으로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입력할 때마다 검색이 되는 식으로 인풋에서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도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FGF를 써본 적은 없고 써야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페코라고 하는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겹쳐 있어서 FGF를 직접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VI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VI랑 통합도 잘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도구죠. 왜냐면은 커맨드 라인에서 이런 걸 한번 써보면은 뭐 히스토리 검색할 때도 저 페코를 쓰는데 히스토리 검색할 때도 그냥 히스토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충 단서를 알고 있는 약간의 단어를 가지고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세스 목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 프로세스 목록에서 다시 또 검색을 한다거나 활용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약간 이런 툴들은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자체를 확장시켜주는 도구라서 굉장히 유용하고 인기도 많고 좀 커맨드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생산성 차이도 확실히 확 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거 만드신 최준건 님은 아마 VIM이랑 이런 쪽에서 또 많이 만드신 게 있어가지고 워낙 스타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아무튼 저도 패콘 그런 주로 써서 이거는 처음 보네요. 또 한번 써볼까? 국산 뽕? 괜찮아 보이네. 까진 아니지만. CP님 안녕하세요. 시피님 안녕하세요. 네, 말하시려면 녹음을 마이크를 누르셔야 꺼주셨네. 됩니다. 네. 네네. 하고 들어오세요. 아무튼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빔 플러그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최준건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오픈 네네. 소스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토치 튜토리얼. 이거는 이제 딥러닝 쪽 관련된 그런 건데 이제 여기서는 튜토리얼 코드들을 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클로버 API 개발하시는 분이 이제 올려놓으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실 이 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NHN 쪽에서 처음에 보도 자료를 뿌렸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토스트 UI 에디터가 오픈 소스인데 깃허브에서 국내 기업 오픈 소스 최초로 누적 1만 스타 이상을 받았다. 이런 보도 자료를 뿌린 것 같고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이제 이 기자님께서 기사를 작성하려면 이제 다른 자료들이 있어야 되니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이제 다른 오픈소스와 함께 요 이야기도 적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네 번째가 NHN의 토스트 UI. 예. 이게 이제 위지윅 방식의 문서 편집할 수 있는 도구인데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이걸 많이 쓰시나 봐요. 오, 네. 이거 표도 되고 신기하군요. 마크다운 형식을 따른다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가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전 이건 몰랐고 TOI 쪽에서 차트 쪽도 되게 많이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오픈소스 쪽에서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같이 돼 있는 거군요. 이거 지금 들어가 보면은 TOI 붙어 있는 저장소들이 네. 다 스타가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듣기로는 이제 이 팀이 되게 오픈 소스도 잘 하고 개발 문화도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좀 건너 많이 들었어요. 여기 아마 블로그도 있지 않나요? 토스트 블로그? 거기도 있었던 되게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론트는 아니라서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블로그 중에 굉장히 좀 괜찮았던 블로그 중에 네.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링크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썸 CV라고 그 이력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CV는 이력서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기 위한 레이텍 템플릿인데요. 이게 좀 그 재미있는 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병진 님이 만드신 언제 모셔주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병진 님 깃허브 한번 스타를 오셔야 오셔야 되나?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지금 어썸 CV 소개하러 한번 오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10,000개는 안 되지만 조금 유명했던 그런 오픈 소스가 몇 개 더 적혀 있는데 뭐 제플린 같은 경우 또 있고 이거는 좀 독특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오픈 소스기는 하지만 아파치 재단에서 이제 아파치 재단의 주 프로젝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제플린을 사업화한 게 그 제플이라는 회사 맞죠? 맞아요. 예. 네네. 그런 회사로 발전해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핀포인트라는 프로젝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APM 도구인가 봐요. 설치형 APM 도구.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네? 약간 한번 써볼까? 이런 느낌도 있고. 보셨어요? APM, 아니요. 그러니까 핀포인트? 안 지금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많이 하네요, 네이버. 근데 방송 녹화 시점에는 10,000개를 넘은 거 아니에요? 아직 넘었어요. 그럴 수도 지금. 있겠다.
네네. 아, 아, 우리 정말, 녹화 정말. 시점에는. 이 기사 때문인가?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기사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서머노트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TUI 에디터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간소화된 버전인데 서머노트도 지금 9,200개 스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위즈위그 에디터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히 인베딩해서 쓸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썸 딥비전이라는 친구도 있네요. 이건 예, 리드미 요거는- 파일 하나 있는데 네. 근데 스타를 엄청 그러게요. 좀 신기한. 원래 한동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어썸이나 도큐멘터리류가 스타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실제 프로젝트보다도 그런 이게 약간 입문용으로 네, 좋은 좋네요. 링크들 모아놓은 그래요? 네, 이것저것 다 네네. 모여 있어서 그렇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오픈소스 생태계를 살려주는 좋은 한국입니다. 국뽕을 또 맞고. 네. 네, 네, 오늘 이제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면은 지금 최근에 장애가 되게 요즘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좀 문제를 겪었었고 부끄럽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로빈후드라는 증권 거래 앱이 있는데 그 앱이 완전 그냥 대형 장애를 맞았거든요. 보셨었나요? 그 저희는 안 얘기만 쓰니까. 네, 저희는 네, 이게 쓸 약간 일이 국가 없죠. 완전 베이스라서 저희는 완전 알 수 없는 앱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로빈후드가 엄청 잘 나가는 증권 거래 앱 중에 하나예요. 지금 평가 밸류에이션으로는 거의 10조 정도 얘기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네. 엄청 잘 나가고 있고 얘네 좀 차별화된 점이 뭐냐면은 미국은 약간 브로커 기반의 시스템이 많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권 거래를 할 때. 근데 로빈후드가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브로커 무슨 기반을 기반이요? 통해서 거래를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MTS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사실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근데 뭐 한국도 전화해서 주문할 수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잘 안 쓰잖아요. 그렇게는. 근데 이제 네네. 이쪽은 완전 온라인 거래랑 그리고 수수료 완전 무료, 계좌 운영도 무료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엄청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그런 상황에서 그쵸, 그쵸. 월요일에 지난주에 나스닥이 엄청 떨어진 다음에 월요일에 나스닥이 5%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에 무려 하루 종일 장애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와우. 코인부터 주식이랑 옵션까지 다 있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가 장애가 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우. 계좌를 실제 운용하는 데라서 여기가 장애가 나면은 사람들은 자기 계좌에 접근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와. 그래서 이게 엄청 큰 네네. 사건으로 비화가 됐고 복구가 됐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증권 거래 열리자마자 장애가 났어요. 이거는 한 2시간 만에 고쳐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저런. 엄청 대형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뭐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랬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API 요청한 거 보고서 좀 이상하다. 윤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DNS 서버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너무 큰 사고라서 이게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장애를 겪고서 특히 이제 사람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사람들이 대규모 탈출을 하지 네. 않을까? 이거 그 거래소에서 막 코인들 네네. 왔다 갔다 할 때 폭락과 네. 폭등하는 동안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느낌을 로빈후드 사용자들이 그쵸. 받았겠군요.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서 네네. 보고 있는데 앱이랑 데뷔 카드가 되게 예쁘네요. 엄청 잘 만든 걸로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회사에 계신 분이 한번 보여줬거든요. 로빈후드 앱을 깔려 있는 걸 저는 이제 못 가니까 네. 깔려 있는 걸 봤는데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되게 젊은 세대를 지향해서 만들었고 주식 거래는 되게 애플 주식 같은 그런 느낌의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는데 코인 주식으로 들어가면은 아니 코인 주식이 아니라 코인으로 들어가면은 그래프를 막 3D로 보여줘요. 사이버 펑크 같은 느낌으로 왜요? 좀 컨셉인 거죠. 어, 네, 그래서 아.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좀 타격이 큰 것 같고 심지어 막 인증샷 같은 거 올리신 분들 보면은 옵션 거래를 한 것 같은데 한 손해율이 80% 되고 막 그런 것들 네. 올리고 그런 거 봐서는 아이고. 보상 문제도 꽤 큰 것 같고 심지어 진짜 재밌었던 포인트는 첫날 장애가 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보상 기사를 내보냈어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게 제가 봤을 때 네. 한 장 시작하고 30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기사가 뜬 시점에 장애가 나고 있었어요. 다시. 그래서 좀 아이고. 그걸 보고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장애가 근데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화요일은 그게 있었어요. 이벤트가 패드가 맞나요? 그 패드가 아니라 네, 그쪽에서 네네네네. 연준이 연준. 금리 인하를 발표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갑자기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요동치던 시점인데 그쵸. 그러면서 또 장애가 난 거죠.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게 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도 그쵸. 좀 어렵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쵸. 그런 초대형 장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걸 예. 보면서 약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쓴다다오 처음 했을 때 장애 방송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생각날 정도로 좀 컸던 네. 장애였고 그리고 직원은 CP님이 알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ODK랑은 안 겪으셨나요? 이게 저희만 겪은 건 아닌 것 같았는데 아, 그래요? 받은 건 저희는 없어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갑자기 검색이 안 되는 상태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사람들끼리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쿠팡이랑 스카이프랑 한국만 그랬던 건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요즘 CP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쿠팡이랑 스카이프랑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내려간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 차단 로직이 잘못된 건지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인 것 같은데 어쨌건 밤에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때 막 어떻게 들었던 얘기로는 뭐였지? 그쪽 네, 구글 인프라. 미국에서도 지금 개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처리가 안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고. 뭐죠? 구글 글로벌 회사 아니었습니까? 네, 구글 인프라 문제였을 것 같다고 하네요. 글로벌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이거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담당자들 막 일요일에 네, 전 네. 나중에 봤는데 막 스레드가 수백 개씩 달려 있더라고요. 거기 한참 얘기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근데 뭐 그렇게 플랫폼이 안 돼 버리면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개발자들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죠. 그 예전 회사에서도 생각해 보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네네. 예전 회사에서 생각해 보면은 구글에 차단당했던 적 있잖아요. 네, 그런 그쵸, 것도 그쵸. 대응하기 진짜 힘든 것 같고. 구글이 문제가 많네요. 힘들죠. 이런 발언 좀 위험한가? 조심해야 되는데. 구글이 낙교님을 싫어합니다. 레퍼런스 체크 당하는 네. 거예요. STD 아웃으로. 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훈님 혹시 들어오셨는데 한마디 녹음을 안 하시나요? 켜셔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을 왜 안 켜시고 참고로 타이핑만 화면 하시고. 나와요. 화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화면은 나오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실수를 네네. 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그 낙계님이 이제 ODK는 괜찮았나요? 라고 하셨을 때, 저희 회사는 이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녹음하는 시점과 이번 주에 녹음하는 시점 사이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로 왔고요.
회사 소개는 나중에 또 할 아, 기회가 있을 네. 것 같지만 일단 이직을 했다는 소식을 네, 박수 치면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당근 마켓이 네? 아니란 거죠. 이직한 회사에 그러니까. 당근 마켓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직했다고 하면 다들 당근마켓 가셨냐고 그래서 저 아니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성공적인 이직을 축하드립니다. 네, 짝짝짝짝짝.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들 또 다음 주에 원격이 될지 오프라인이 될지 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만났으면 지내세요.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 Standard output. FM.